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동사는 현재 이제 최대 주주가 중흥건설, 중흥그룹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해외에 대한 조금 모멘텀이 최근에 좀 조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11월 7일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실적 부진 만회란 제목이네요. 동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주택 원가 부담과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4분기 대규모 해외 수주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다. 수의 계약 위주로 수익성도 양호하며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반복되는 추가 원가 발생과 원가 조정으로 실적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업황 침체에 맞게 리스크 관리 관련돼 가지고 보수적 원가율 조정과 미분양 대손 선제적인 반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트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주택 경기가 서울 위주로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련 리스크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실적 관련 불확실성보다는 서서히 반등하는 주택시장과 대규모 해외 수주 모멘텀에 주목하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라는 얘기 되고요. 자, 두 번째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동사의 김보현 신임 대표 신시장 개척에 신성장 동력 확보할 것이란 제목이네요. 대우건설이 12월 18일이니까 12월 17일 나왔던 내용입니다. 12월 18일 나왔던 내용인데 지난 17일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대우건설 본사의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동사의 대표인 김보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과 정진행 부회장 이하의 250여 명의 임직원과 그룹사 임직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원주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새로 부임하는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의 인수합병 즉 M&A 과정을 총괄하며 두 회사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인 김보현 사장의 리더십 아래 전 직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더 우수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사장은 이 자리에서 내실경 기조 속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여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자면서 2027년 당기순이익 1조 원, 부채비율 120% 달성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업계를 선도하겠다면서 건설 이외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과 팀과 본부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업 체계를 갖춰야겠다면서 내 가족을 지킨다라는 각오로 정성을 다해 현장 관리에 나서는 안전 최우선 문화를 갖추자고 당부했다. 대우건설은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정원주 회장과 김보현 신임 사장이 발맞춰 핵심 3대 권역인 북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투르크메니스탄과 체코 등 신시장 개척도 병행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고도화의 박자를 가할 계획이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전임 백종환 대표의 이임식도 열렸다. 백 전 대표는 대우건설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로 뭉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강남 중심의 서울 일부 지역의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수도권까지 확산이 되고 수도권 다음에 지방까지 확산이 되겠죠. 현재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마지막
미국의 FOMC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25bp를 인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bp 인하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25bp 인하하는 것까지는 좋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내년도에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속도를 조금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관세를 먹이면은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리는 목적이 뭡니까? 자,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쉽게 말하면은 물가가 좀 약하다. 그러면서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건 효과가 없다는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늦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내용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남권 중심으로 현재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나중에 수도권까지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죠. 관련돼 가지고 3대 권역인 북미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 중심으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요. 더불어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체코 등에 대한 신시장에 대한 개척을 한다. 더불어서 네옴시티,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쪽에서 나중에 전쟁이 종료가 되면 재건을 해야 됩니다. 재건할 때 가장 핵심이 뭐죠? 바로 주택을 포함한 건설 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1.65% 조정 보이면서 3,285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은 대략적으로 3,600원가 되거든요. 3,600원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가 최근에 좀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3,600원부터 4,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대량걸 수반이 됩니다. 대량걸 수반되지 않으면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285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대 3,300원, 그 위에 3,500원과 3,600원, 3,800원, 그리고 4,000원, 3,900원, 4,100원, 그리고 4,300원, 그리고 4,600원가 됐습니다. 4,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200원, 그 밑에 3,000원과 2,700원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66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2만 7000주를 샀지만은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사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내일도 계속 판다 그러면은 트레이딩에서 순매도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트레이딩, 내일도 판다 그럼 내일부터는 트레이딩에서 순매도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금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자,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투시는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최근에 트레이딩, 사모펀드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금투 투신 위주로 현재 전반적으로 조금 팔고 있는 경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순매도가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기금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고요.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15%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 적용이 1조 3천억 원대입니다. 1조 3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중흥토건
중흥건설그룹에서 현재 50.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 3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중흥건설그룹에서 현재 50.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에서도 5.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조 6천억 원대에서 올해 10조 4천억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10조 4천억 예상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00원대에서 올해 3,600원대 감소되고 내년도에 4,600원대까지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익 1,900원대, 그리고 4분기에는 700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1,148억 원, 2분기 1,048억 원이었고요. 3분기 작년에 1,902억 원 대비 올해 623억 원, 다소 안 좋았습니다. 4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더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작년 4분기 779억 원 대비 올해 4분기 874억 원,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1,148억 원 대비 내년 1분기 1,063억 원,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2분기 1,048억 원 대비 내년 2분기 1,154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4분기하고 2분기 실적이 좋을 거 예상되어 있고 내년도 1분기는 작년보다 조금, 올해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70%대, 유보율은 9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4.4%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769원, BPS는 11,266원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EPS 769원이기 때문에 800원 기준을 보시게 되면 현재 8432, PER 4배 구간이라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ER 8배에서 12배 구간이기 때문에 769원, 내년도 예상 EPS 769원 곱하기 8배에서 12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는 PER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제 대통령 리더십 부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낙폭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4분기도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부문에서 현재 61%, 토목공사에서 20%, 플랜트 공사에서 13%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조나 했던 게 2004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부동산과 건설, 그리고 강구점을 공사업하고 관리업과 호텔업 하고는 그리고 요식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종가 3,285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현대라고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3,500원대, 평균 매도단가 3,5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5.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해외 수주 모멘텀은 실적 부진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인데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체코를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37.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6.6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500원, 2차는 3,9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000원, 2차는 2,700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우건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을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